RPA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이세돌하고 알파고 그때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RPA로 따지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궁금증들 그런 거 많이 있을 테니까 오늘 한번 세 분의 전문가들 각자가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우리가 한번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게스트분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어여쁘신 박수진 롯데홈쇼핑의 품질혁신 팀장님이십니다. 맞죠? 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딜로이트 안진그룹의 조명수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먼저 박 팀장님부터 네. 롯데홈쇼핑에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는 롯데홈쇼핑에서 유통하는, 방송하는 모든 제품의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아, 퀄리티 컨트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어떤 제품이 뭐 과장됐다든지, 아니면 불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체크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채널이 3개가 있어요. 네네. 라이브 방송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방송, 원TV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 녹화 방송이 있고, 네네. 또 온라인 아이몰이라는 그 온라인 방송, 네. 온라인 방송이 아니죠. 쇼핑몰 같은 쇼핑몰에서 이제 검수하는. 그래서 모든 채널을 다. 갑자기 검수라니까 네. 굉장히 꼼꼼하실 것 같아. 굉장히 그런 것도 확실하게 네, 저는 꼼꼼한 편입니다. 네. 네. 자, 근데 IT 쪽은 네. IT 쪽은 잘 모르실 것 네, 생기신 것 맞아요. 같기도 저 하고. 콘맹이에요. 네, 야, IT를 잘 모르신 분도 RPA를 할 수 있다. 네, 네. 이따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조명수 상무님. 네. 조상무님 보니까 이력 보니까 또 미국에서도 이제 근무하셨던 적이 있더라고요. 네, 미국 딜로이트에서 이와 유사한 신기술 가지고 컨설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원래는 RPA 하기 전에 주로 어떤 쪽 분야를 좀 컨설팅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네네네. 제가 커리어 시작은 ERP 컨설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RPA가 사용하는 접속하는 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시스템이 되게 많은데 네. ERP를 알고 있으면 RPA를 구축하기에 왜냐하면 ERP가 업무 프로세스를 녹여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죠. RPA도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간의 연관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ERP 했던 것이 RPA 하는데 좀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ERP 프로젝트를 할 때하고 RPA 프로젝트 할 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가장 큰 좋은 점은 뭡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눈에 빨리 리턴이 돼.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시간이라고 해요.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니까 고객이랑 얘기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좋겠네요. 방법론이 예전에 ERP는 분석, 설계, 개발, 워터폴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RPA라는 건 완제품이기 때문에 애들 방식이라고 해요. 민첩하게 그렇죠. 빨리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게 그래서 좀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ROI도 금방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통 돈을 회수하는 기간이 1년 내에 ROI가 나오는 제품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피드백도 즉각적이고 ERP보다는 좀 쉽게 그럴 것 같아요. 자, 박 팀장님. 네. 먼저 궁금한 게 롯데홈쇼핑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 RPA를 고려하신 건지 어떤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 문제라고 하긴 그렇고요. 네. 제가 어떤 고민거리가 있었습니까? 고민거리요. 우리 무릎팍도사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네, 옛날에 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 2월에 발령을 받았고 처음 맡아보는 그 팀이었어요. 품질혁신팀은. 저는 원래 패션 전공이고 의류회사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인원이 30명인데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온라인 검수라는 친구들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어떤 일을 하는 거니?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거니 너네들? 그랬더니 얘기해 주더라고요. 온라인에서 허위 과대 광고를 확인하고 수정해서 그게 이제 승인이 되면 그제서 이제 온라인에 업로드가 돼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 광고가 보통 이미지로 돼 있으니까 검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사람이 봐야 되고 누가 봐야 되고 사람이 봐야 되고 화장실도 못 가면서 계속. 그래서 눈도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루에 몇 개 보니 그냥 100개에서 200개 정도가 200개가 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400개를 볼 수 있거나 이게 뭐 경력으로 굉장히 이게 인정이 되는 분야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것 같아서 이게 뭔가 기계나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로봇 뭐 프로세스 이런 게 있으면 대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력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뭐 사람 만날 때마다 물어봤죠. 이런 걸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기술은 저 모르시는 분이? 전혀 모르죠. 그러면 박 팀장님이 조상무님을 찾아간 거예요? 네, 찾아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조상물님을 찾았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서. 왜 그랬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그게 항상 고민이었기 때문에 만나는 팀장님들, 유통회사 이제 팀장님들이랑 교류회 같은 게 있는데 여쭤봤어요.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경력도 안 될 것 같고 또 이 친구들의 하는 일을 자동화시키면 저 친구 다른 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렇게 좋은 생각 아이디어 있으세요? 야, 진짜 좋은 팀장이다. 네. 했더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RPA라는 게 있는데 뭐 한번 미팅 해봐 이렇게 어떤 팀장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명함 그러니까 연락처를 받고 무작정 찾아갔어요. 정말 현업에서 기업의 현업 팀장님들이 다 이런 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제 저희가 방문할 필요 없이. 그죠. 네. 자, 네, 만나가지고 하셨지만 그냥 그래서 바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또 고르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다른 것들은? 딜로이트 말고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인터뷰하고 이제 상담하고 나서 되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뭐 괜찮다,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시냐. 그래서 뭐 사례 좀 줘봐라 이렇게 해갖고 저희 이제 윗분들이랑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단에도 알아봤죠. 그래서 알아봤는데 그거 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나중에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좀 몰래 알아봤는데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알아봤는데 뭐 이제 솔루션도 좀 종류가 있고 하지만 이쪽이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정하게 됐죠. 네. 자, 그러면 아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조상문이 봤을 때 지금 박 팀장님의 그런 이제 이슈 있잖아요. 그것들은 조상문님은 어떤 관점에서 그 문제를 쳐다봤습니까? 일단 고객 관점에서는 또 제가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게 저희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 서비스를 하기 전에 가장 좀 걱정됐던 부분이 혹시나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면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딱 들어가니 그분들이 오히려 내가 하기 싫고 사실은 이게 가치가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대신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감이 좀 높아요. 해방감. 그래서 일단 전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고객의 어떤 불편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지금 뭐 특히 이제 약품이나 식품 같은 경우에 허위 광고가 문제일 것 같거든요. 허위나 과장 광고가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육안으로 이미지를 다 체크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걸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제일 중요했나요? 일단은 이번 롯데홈쇼핑 케이스는 제가 RPA 프로젝트 했을 때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프로젝트였고 단위 업무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렸던 프로젝트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로보틱스만 적용된 기술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로보틱스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사무 업무라는 게 손과 눈과 귀와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보틱스는 사실은 선 정도의 역할이에요. 키보드 정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광고 이미지 허위 광고란 것은 사람이 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AA도 아까 그런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런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솔루션을 출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프로젝트는 훨씬 먼저 했기 때문에 AA사에서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패와 이런 검증을 통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이미지를 텍스트로 전환하는 기술. OCR이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광학 문자 인식 기능인데 그거는 머신러닝까지는 아니고요. 단순하게 이미지를 그대로 텍스트로 읽는 거라고 하면 ICR이라고 해서 인텔리전트 기능이 들어가면 그 문자를 읽은 다음에 이게 정말 문자인지 이미지인지를 판단하고 변환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없으면 사실 광고 이미지라는 게 그 글자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캐릭터를 인식하려면 머신러닝이 필요했고 그 기술과 그러니까 사람이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ICR 기술과 손을 역할을 하는 로보틱스 기술을 합쳐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가장 높았고 여기 현업분들도 고생 많았지만 저희 컨설턴트도 고생 많았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한 기간 얼마나 해서 끝난 겁니까? 저희가 아까 실패를 한번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너무 쉽게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제 경험이 있었고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예전에 그 ICR은 사실 종이 하얀 종이의 문자였기 때문에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계약서 기반의 엔진을 해서 정형화된 배경에 그래서 쉽게 했는데 홈쇼핑이 그게 아니죠. 그렇죠? 너무 색깔도 다르고 글자가 크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죠. 그래서 너무 쉽게 들어갔다가 좀 많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딱 끝날 때까지 2개월 정도, 2개월, 2.5개월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뭐 일반적 프로젝트 지금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지만 RPA치고는 굉장히 긴 프로젝트입니다. 2.5개월이면. 자, 그 박진아님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가장 어려웠던 점 뭐였어요? 하면서 2달 반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요. 일단 중간에 한번 실패를 하고 저도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네네. 소프트웨어구나 사서 깔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저희도 노력하고 서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는데 네. 혹시 이제 컨설턴트가 포기할까봐 중간에 제가 아니에요. 제 직원이 못하겠다고 가실까봐 네. 네, 사실 그게 제일 두려웠죠. 저도 걱정이었어요. 우리 직원이 퇴사할까봐. 네, 그래서 계속 식사도 같이 사드리고 도닥거려 가면서 같이 했었고요. 보통 이런 프로젝트 하면 사실은 윗분들이 그러니까 빨리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도 그렇죠. 처음에는 한 2주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 사인 받고 결제 받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는 좀 길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제 입장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었죠. 무슨 결과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2달 반 지나가지고 결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좋았죠. 어떻게 결과가 좋아졌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3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하게 돼서 나머지 2명을 다른 일에 다른 일에 네, 지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고 사실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제 이제 생각에는 향후에는 좀 사람이 안 봐도 돼서 그들이 이제 뭔가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면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죠. 자, 3명이 하던 거를 지금 1명인 그걸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이 사람은 좀 불만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잖아요. 네, 새로운 친구예요. 언제 얼마나 안 된 친구기 때문에 역시 다 이게 순서가 있어서 군번에서 밀렸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획기적으로 그것이 뭐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직원들도 자기 만족감도 높아지고 그러면 이런 거를 타 부서에서 봤으면 야, 이거 다른 부서에도 이런 거 해도 좋겠는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어떤 과장 광고, 허위 광고 검수하는 업무 말고 롯데홈쇼핑 다른 부서 전사적으로 이걸 확산시킬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저희 DT팀이라고 아예 요거 관련된 전산화하는 자동화하는 그런 팀이 아예 있고요. 저는 사실은 거의 동시에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는 그 팀이 생기면서 저희는 이제 작게 이게 사실은 이렇게 RP고 뭐 이렇게 전사하고 크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뭐 좀 인원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네, 그거밖에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하다 보니 너무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이게 생각보다 일이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IT 쪽에 있는 팀, 그 다음에 DT팀과 이제 쉐어하고 공유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 관리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했고 지금 현재는 전사로 확대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그 그룹사에서도 연락 많이 오고 다른 홈쇼핑에서도 연락 많이 와요. 이게 일반적인 어프로치입니다. 이게 그 ROI가 빨리 나오다 보니까 그 특정 업무, 효과가 높은 업무를 먼저 해보고 성공 체험을 한 다음에 조직의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전사적으로 확대하는 게 일반적인 어프로치입니다. 저는 아까 진짜 박 팀장님이 너무나 신선했던 게 뭐냐면 저는 아까 무슨 팀 이름이 뭐라 했죠? 품질혁신팀. 품질혁신팀에 저는 뭐 팀장이라서 한 10년 이상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품질혁신팀에 작년 2월 달에 부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편견이 없으신 거죠. 편견이 없고 그냥 오로지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들이 아까 부하라면 표현하면 같은 동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일을 좀 더 편하게 좋게 할 수 없을까라는 순수한 생각에서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너 지금 뭐 하니? 거기서부터 이게 이 문제를 발견한 거죠. 남들은 그냥 간과했던 문제를 그냥 이거 무조건 하는 거야. 그거를 해가지고 결국 IT를 잘 모르고 그 업무에 대한 편견이 없는 분이 결국 이거를 결국 이니시어티브 해서 성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일을 모르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 직원들이 일을 계속 하면서 당장이 아니고 그게 쌓여서 경력이 돼서 네네. 결국은 다른 쪽에서 좀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박태현님께서는 이제 이런 RP를 우리나라에 지금 시청자분들 많이 있지만 이걸 도입 안 한 분들이 경험 안 한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방송 들으면서 그래 우리도 한번 이거 한번 도입해볼까? 한번 적용해볼까? 이런 분들한테 좀 팁을 하나 주신다면 이런 준비 뭐 하기 이런 준비나 그걸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는 뭐 IT랑은 전혀 상관없는 네. 의료 전공을 했고 RP라는 뜻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네네. 그리고 한 진행을 하고 중간에 이제 중간 보고서 쓸 때 RPA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RPA가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네, 그 정도로 네. 잘 몰랐던 분야인데 중요한 건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과연 실패를 하더라도 끝까지 네.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야지 거기까지 갔을 때 배운 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RPA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네. 다만 생소할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좋은 컨설턴트 분을 만나서 여기까지 잘 왔고 네. 또 윗분들도 네. 기다려 주셨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야, 거기서 그만둬가 아니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 네네. 때 지켜봐 주셨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디벨롭하고 기다려주면 또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렵지 않게 네. 한번 잘 어프로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조사님께서는 또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RP 프로젝트 할 때 아무래도 이제 파트너를 선정해야 되고 뭐 하지 않습니까? 뭐 선정해야 될 텐데 그럴 때 뭔가 약간 그래도 중립적으로 어떤 선정 본인의 그동안 경험으로 프로젝트한 경험으로 어떤 그런 선정 기준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그런 기술적인 배경, 선정 배경을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기능적인 측면이겠죠. 네. 이게 RPA가 일을 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로봇을 운영 관리할 조직이 IT 조직이냐 현업 조직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 로봇을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쉬우냐, 그 기능이 쉽게 구현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한국 지사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솔루션 자체의 문제가 발생하면 컨설팅사가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솔루션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벤더사가 근접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결국은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점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본인을 평가하기 그렇지만 이게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이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컨설턴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 컨설턴트는 어떤 유형의 컨설턴트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조상훈이 말씀하신 그럴 것 같고 박태현이 좀 네네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 할 때 사람이 도망가지 않는. 도망가지 않는. 네. 사실 중간에 조금 저희가 이제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인식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때 서로 사실은 좌절하고 이걸 포기를 해야 되나 고비가 있었는데. 네. 그때 사실은 뭐 과감하게 투자를 하신 거죠.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늦어도 상관없으니 네네. 가지만 마셔라 이렇게 네. 생각을 했고 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잘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업무를 잘 파악하시려고 하셨고 거의 저희랑 합숙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저희랑 같이 딱 붙어서 저희가 현업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계속 봐주셨고 네네. 계속 소통하는 거, 피드백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다 해서 서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뭐 아주 훌륭한 컨설턴트를 만나서 좋은 네. 결과가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요. 네. 네, 저는 거의 간 적이 없고 그거할 때만 주로 가고. 사모님이랑 저희는 이제는 실무자한테 지금 시간이 네. 조상무님은 지금 이 RPA가 지금 이제 어떻게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그냥 예측으로 그냥 지금 변화의 중간에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HR 관점에서 저희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일정 부분 업무를 대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잉여 자원이 발생하고 그 타스크가 로봇이 대체하면 네. 사람의 일이 어쨌든 잉여 자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이 잉여 자원 또는 잉여 인력을 어떻게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역할로 줘야 될지에 대한 HR 관점에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할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한 4, 5년 정도 됐습니다. 이럴 때.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는 인재부가 있으면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 인재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로봇을 똑같이 리소스라 생각하고 이제 업무 분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 이제 인지가까지 들어오면 사람과 기계가 같이 일하는 컨셉의 직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렇게 토크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지금 52시간 근무제 해가지고 뭐 막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디지털 개인 비서, 디지털 워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확산된다면 이제 법으로 무조건 직장인은 무조건 일주일에 10시간만 일해야 된다. 얼마나 좋아. 무조건 기업은 무조건 10시간만 일하게 해야 돼. 무조건 사람은. 네. 좋잖아. 네, 너무 좋아요. 그럼 아무도 반발 안 할 것 같은데. 아무도 뭐 그냥 좋잖아요. 그런 지금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좀.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뭐 잡을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10시간만 일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상상이 딱 드네요, 지금. 월급은 그대로. 네, 그렇죠. 네. 네네. It's like